철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감옥 복도 전체에 울려 퍼진다. 서명재와 민기석 두 명의 교도관이 차가운 얼굴로 정유진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끌고 들어온다. 바닥은 이미 오래된 핏자국과 먼지, 그리고 희미한 담배 냄새가 섞여 있다. 민기석이 정유진을 바닥에 밀쳐 앉힌다. 이름이 뭐라고, 707 전설 여긴 그런 거 필요 없는 곳이야. 서명재가 뒷짐을 진 채 벽에 기대고 냉소적으로 웃는다. 정유진은 피로 얼룩진 입술을 손등으로 닦는다. 그녀의 눈에는 굴욕도 두려움도 없다. 형광등 아래 그녀의 멍든 뺨과 끊어진 군번줄이 천천히 바닥을 굴러간다. 침묵 속 그녀는 고개를 든다. 차갑고 단단한 눈빛으로 민기석을 똑바로 바라본다. 민기석이 정유진 얼굴 앞에 손가락을 흔들며 도발한다. 여기 오면 누구나 똑같아져. 별이 몇 개였든 칭호가 뭐였든 감옥 안에선 그저 죄수일 뿐이야. 정유진은 단호하게 입을 연다. 네가 내 가족을 건드렸지. 그대가 오늘 반드시 치르게 될 거야. 목소리는 낮고 절제된 분노가 배어 있다. 서명재가 코웃음을 치며 말한다. 그래서 뭘 할 건데 여기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민기석이 책상을 발로 걷어차며 소리친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상원 의원님들이 너 같은 여자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다. 정유진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다. 피가 이마에서 뺨을 타고 흐르지만 그녀는 손끝으로만 조용히 닦는다. 주변의 교도관들은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린다. 그때 감시실 CCTV 앞에 선 오상우 교도소장이 무정의를 들고 명령한다. 지금 바로 시작한다. 입 열지 않으면 오늘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오상우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민기석과 서명재가 문을 닫고 나가고 문이 닫히는 순간 차가운 공기와 함께 정적이 흐른다. 정유진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주위를 살핀다. 좁은 독방에는 철제 침대 하나 벽에 박힌 작은 카메라, 그리고 부서진 세면대가 있다. 정유진은 천천히 군번줄을 손에 쥐고 벽 위 작은 카메라를 응시한다. 잘 들어. 여기가 감옥인 줄 알겠지. 여긴 내가 만든 전장이야. 시작은 너희가 하지만 끝은 내가 정한다. 그녀는 속삭이듯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카메라를 향해 말한다. 복도 너머에서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진다. 민기석이 다시 들어와 정유진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잡는다. 마지막 경고다. 입 열지 않으면 오늘 여기서 내 인생 끝난다. 숨결이 거칠고 그의 손은 힘으로 가득하다. 정유진은 그를 바라본다. 차가운 눈동자 미세한 미소. 겁주려면 제대로 해. 진짜 지옥이 뭔지 내가 직접 보여줄 차례야. 그 순간 복도에서 다른 교도관들이 지나가며 짧은 비웃음을 남긴다. 정유진은 그 누구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좁은 독방 안에는 피비린내 금속 냄새, 그리고 흔들림 없는 정유진의 눈빛만이 남아있다. 그녀는 벽에 기댄 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손끝으로 군번줄을 쥐며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진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정유진의 눈빛은 더욱 차갑고 선명해진다. 아무도 그녀를 두 번 무릎 꿇리지 못할 것이다. 감옥 복대는 이른 새벽부터 차가운 공기와 함께 기계적인 발소리가 울린다. 정유진은 독방 안 작은 창문을 통해 어렴풋이 들어오는 흐린 빛을 바라본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도 않았지만 감옥 안의 하루는 언제나 일찍 시작된다. 침대에 앉아 정유진은 전날 운동장에서 지민에게서 들은 짧은 말과 그 경고의 의미를 곱씹는다. 복도 한쪽에서 서명재가 다른 교도관과 낮은 목소리로 대화한다. 이번엔 정유진도 얼마 못 버틸 거야. 여자라고 해도 이 감옥에선 다 똑같이 무너진다. 다른 교도관이 웃으며 맞장구 친다. 맞아. 저런 강한 척 하는 애들이 먼저 무너져. 정유진은 그들의 조롱을 무시한 채 아직 풀리지 않은 쪽지를 주먹에 꼭 쥔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다. 불안보다는 각오가 두려움보다는 냉정이 그녀의 얼굴을 지배한다. 민기석이 독방 문을 열며 말한다. 오늘은 상원 의원들이 직접 얼굴을 본다. 나오라. 민기석은 차가운 손으로 정유진의 팔을 거칠게 끌어낸다. 수갑이 그녀의 손목을 파고들어 쓰라린 자국을 남긴다. 좁고 긴 복도를 따라 교도관 둘이 앞뒤로 경계하며 정유진을 회의실로 데려간다. 회의실 안에는 상원 의원 둘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다.
차가운 양복 완벽하게 다듬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손가락에 번쩍이는 반지. 첫 번째 상원 의원이 천천히 정유진을 내려다본다. 전설이라던 여자 이렇게 볼 줄은 몰랐네. 두 번째 상원 의원이 종이에 무언가를 적다가 고개를 들고 냉소적으로 미소 짓는다. 군에서는 별이었는지 몰라도 여기선 그저 죄수일 뿐이지. 정유진은 그들의 눈빛을 똑바로 받아낸다. 여기 있는 누구도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를 거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결연하다. 상원 의원은 냉담하게 웃는다. 여기서는 여자건 남자건 상관없다. 우리에겐 모두 도구일 뿐이지. 교도관이 그녀를 의자에 앉힌다. 상원 의원 중 한 명이 아주 가까이 다가와 속삭인다. 지금이라도 고개 숙이고 빌면 가족은 건드리지 않을 생각도 있다. 정유진은 미동도 없이 대답한다. 가족을 건드린 그 순간부터 당신들은 이미 끝난 거야. 회의실 안에 정적이 흐른다. 교도관은 조용히 상원 의원들을 바라본다. 첫 번째 상원 의원이 종이를 쥔 손을 책상 위에 내려친다. 버티기만 한다고 달라질 건 없다. 이런 데선 강한 척해도 소용없다. 정유진은 입술을 꽉 깨물고 창밖으로 흐르는 구름을 바라본다. 자신이 어디에 있든 이 자리가 마지막이 아님을 믿고 있다. 상원 의원들이 조용히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다. 준비해. 다음은 더 거세게 나갈 거다. 민기석이 정유진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복도로 돌아오는 길 교도관들은 여전히 그녀를 경계하며 거리를 둔다. 누군가는 속삭인다. 저 여자 뭔가 달라. 평범한 죄수랑은 분위기부터 다르잖아. 정유진은 그 모든 소리를 가만히 듣기만 한다. 감옥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누구보다 냉정하고 단단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그녀는 너무 잘 알고 있다. 다시 독방문이 닫히고 정유진은 침대에 앉는다. 손바닥에 남은 쪽지 운동장에서 마주친 지민의 목소리, 상원 의원의 조롱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다시 돌아간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숨을 내쉰다. 이 안에서 끝날 생각 없어. 반드시 기회를 만들어야 해. 정유진은 스스로를 다잡는다. 조용한 밤, 복되는 교도관의 발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린다. 그러나 정유진의 눈빛에는 끝까지 살아남겠다는 집념이 더욱 또렷하게 깃들어 있다. 깊은 새벽 감옥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독방 안으로 스며든다. 정유진은 침대 끝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창살 너머 어둠을 응시한다. 철문 바깥에서 들려오는 교도관들의 굵은 목소리, 수감자들끼리 속삭이는 소음, 그리고 그 사이에 흘러드는 불안한 정적이 모두 뒤섞여 있다. 서명재가 복도 끝에서 조용히 속삭인다. 오늘 저녁에는 뭔가 일이 생길 것 같아. 교도관들도 평소보다 더 날카롭게 움직이고 있어. 민기석이 멀리서 걸어오며 중얼거린다. 여자들은 강한 척 하다가도 이런 밤엔 결국 다 울더라. 정유진도 예외 없겠지. 정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다. 눈을 감았다 뜨면 지난밤 운동장에서 만난 지민의 경고와 주고받은 짧은 신호가 다시 머릿속에 선명해진다. 그 순간 독방 문 아래로 식판이 들어온다. 차갑고 딱딱한 밥 시들고 말라버린 반찬컵에 담긴 미지근한 물. 정유진은 밥을 한 숟갈 뜨며 식판을 슬쩍 살핀다. 아무 쪽지도 암호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는다. 한참 후 복도에서 운동장 시간이라는 외침이 들린다. 교도관 2명이 들어와 정유진의 손목에 수갑을 채운다. 움직여. 정유진은 고개를 들고 천천히 일어난다. 운동장에는 이미 여러 수감자들이 나와 있다. 각자 무리를 지어 담배를 나누거나 침묵 속에 서로를 경계한다. 지민은 운동장 구석에 서서 정유진을 기다린다. 지민이 살짝 다가와 말한다. 정유진, 오늘 밤 신호가 올 거야. 내부 배신자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준비해. 정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속삭인다. 동료 다치게 두지 않을 거야. 모든 신호에 집중할게. 바로 그때 운동장 한쪽에서 싸움이 벌어진다. 수감자 2명이 소리를 지르며 엎치락 뒤치락하고 교도관들이 휘파람을 불며 달려온다. 그 틈에 낯선 여수감자가 운동장 바닥에 무언가를 슬쩍 떨어뜨린다. 정유진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아무렇지 않은 척 다가가 발끝으로 쪽지를 덮고 조심스럽게 슬며시 손에 쥔다. 운동장 시간이 끝나자 교도관들은 소리치며 전원 정렬 돌아간다.
수감자들이 줄지어 이동한다. 정유진은 독방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침대 구석에 앉아 손에 쥔 쪽지를 펼쳐본다. 오늘 밤 정문 쪽에서 작은 소란이 있을 예정. 내부에 교도관과 상원의원 편이 섞여 있음. 신호가 오면 바로 움직여라. 배신자와 적이 곧 드러난다. 정유진은 쪽지를 조심스럽게 찢어 작은 균열 사이에 숨긴다. 가슴 속엔 점점 더 팽팽해지는 긴장감 동료를 지키고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결의만이 남는다. 밤이 깊어질수록 감옥 안은 더 조용해지고 복도 너머에서 들리는 누군가의 신음소리와 멀리서 작은 두드림 특수부대 시절 익숙했던 암호의 리듬까지 정유진은 하나하나 귀를 기울인다. 독방 안어둠 속에서 정유진은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 아무리 눌러도 꺼지지 않는 복수심이 그녀의 심장을 계속 두드린다. 벽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또 다른 신호. 누군가가 손톱으로 아주 미세하게 벽을 긁는 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반복된다. 특수부대 시절 훈련 때 익혔던 암호와 정확히 일치하는 패턴. 정유진은 조심스럽게 손바닥을 벽에 대고 3번 쉬었다가 2번 다시 3번 살짝 두드린다. 벽 너머에서 짧은 숨소리와 함께 또 다른 신호가 돌아온다. 아직 살아남은 동료들이 있다. 기회가 오면 함께 움직인다. 정유진의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진다. 그녀는 자신이 절대 혼자가 아님을 이번에야말로 확실히 느낀다. 이때 감옥 전체에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 누군가가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고 교도관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닌다. 교도관 한 명이 독방 문을 세게 두드린다. 모두 조용히 해 불필요한 움직임 금지. 그러나 안에서는 눈빛과 신호, 그리고 꺾이지 않는 각오가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 정유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감옥 벽에 남겨진 작은 금을 손끝으로 쓰다듬는다. 그 금 속에 숨겨둔 또 다른 쪽지, 거기에는 동료들의 암호와 내일 준비해야 할 신호가 적혀 있다. 새벽 3시 정문 앞 혼란이 시작된다. 모두 각자 위치에서 신호를 기다려라. 배신자를 구별하는 표식은 왼손 약지의 붉은 실. 정유진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새긴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박동친다. 내일 이곳이 끝이 아니야.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야. 차가운 바람이 감옥 창살을 스친다. 그녀의 눈빛에는 한 점의 두려움도 남지 않는다. 어둠 속에서 정유진은 모든 감각을 곤두선 채 동료들의 신호와 적의 움직임, 그리고 배신자의 그림자를 끝없이 감지한다. 이 밤이 끝나면 누구는 살아남고 누구는 사라진다. 정유진은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걸고 다음 새벽을 기다린다. 감옥의 새벽은 언제나 불안한 침묵으로 시작된다. 회색빛 벽에 부딪히는 희미한 빛, 창살 너머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 모든 것이 오늘 밤이 남다르다는 것을 예감하게 만든다. 독방 침대에 앉은 정유진은 창살 밖 어둠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을 정리한다. 동료 지민이 건넨 암호 운동장에서 주고받은 신호, 그리고 배신자를 가려내는 표식에 대한 쪽지. 모든 정보가 머릿속에서 서로 얽혀 복잡한 퍼즐을 만든다. 복도에서 교도관들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서명재가 낮은 목소리로 민기석에게 말한다. 오늘 밤 상원의원 쪽에서 뭔가 큰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우리가 괜히 휘말리면 안 돼. 민기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여기 있는 여자들 다 같은 죄수일 뿐이야. 어차피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나 복도 한쪽에서 수감자들이 몰래 손짓을 주고받는다. 지민은 벽에 붙어 작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이제 곧 신호가 올 거야. 내부에 우리 쪽 동료들도 준비하고 있어. 조심해야 해. 오늘 밤 배신자가 움직일 거야. 정유진은 천천히 손끝으로 벽에 남겨진 금을 쓰다듬는다. 거기 숨겨진 쪽지의 문구를 떠올린다. 새벽 3시 정문 앞 혼란. 붉은 실이 배신자의 표식, 각자 자리에서 신호를 기다려라. 운동장 쪽 작은 창문에서 수감자 한 명이 조용히 손을 흔든다. 정유진은 그 동작을 놓치지 않고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때 감옥 전체에 사이렌이 울린다.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며 복도를 달리고 교도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민기석이 소리친다. 모두 방 안에서 대기해 불필요한 움직임 금지. 하지만 독방 안에서는 조용히 신호가 오간다. 지민이 벽 너머로 3번 두드리고 정유진은 손바닥으로 같은 신호를 다시 돌려준다. 이때 복도 한쪽에서 낯선 수감자가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핀다.
왼손 약지에 붉은 실이 묶여 있다. 정유진은 그걸 놓치지 않는다. 저 사람이 바로 그 순간 교도관 한 명이 운동장 쪽으로 뛰어간다. 소란이 점점 더 거세지고 감옥 전체가 이상하게 술렁이기 시작한다. 동시에 지민이 작게 속삭인다. 기회가 왔어.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늦어. 정유진은 한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침대에서 일어난다. 복대서는 아직 교도관들의 소란과 수감자들의 불안한 움직임이 뒤섞여 있다. 정유진은 아주 짧게 주머니 안에 숨겨둔 군번줄을 움켜쥔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 때 누군가는 끝까지 싸워야 해.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다. 오늘 밤 모든 게 바뀔 것이다. 지민과의 신호 배신자의 표식, 그리고 오랜 시간 쌓인 분노와 결의. 정유진은 복도 쪽 철문을 응시하며 곧 다가올 폭풍을 준비한다. 독방 안 정유진은 벽에 바짝 다가가 귀를 기울인다. 감옥 복도 너머로 여러 수감자들이 각자의 신호를 주고받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 누군가는 짧게 헛기침을 하고 누군가는 발끝으로 바닥을 3번 두드린다. 지민이 벽 너머에서 다시 속삭인다. 조금만 더 기다려. 우리가 준비한 건 이번이 마지막이야. 정유진은 낮게 대답한다. 지민 두려워하지 마. 이번엔 반드시 우리 손으로 끝낸다. 그 순간 복도 반대편에서 2명의 교도관이 크게 다툰다. 지금 상황 이상하잖아. 누가 뭔가 꾸미는 것 같아. 괜히 소란 피우지 마. 이 시간에는 다 조용히 넘어가야 해. 수감자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누가 먼저 움직일지, 누가 배신자의 신호를 보낼지 촉각을 곤두쓴다. 정유진은 손끝으로 왼손 약지의 붉은 실을 맨 수감자를 떠올린다. 배신자의 정체가 곧 드러난다는 사실이 가슴을 뛰게 한다.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다시 울린다. 이번엔 경보음이 더욱 날카롭다. 교도관들이 서로 무전을 주고받으며 상황을 파악하려 분주히 움직인다. 그때 복대서 한 여수감자가 불안하게 자신의 손을 숨기려다 교도관에게 걸린다. 뭐야 이 실은. 왼손 약지에 왜 이런 걸 묻고 있어? 교도관이 매섭게 소리친다. 수감자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머뭇거리며 고개를 숙인다. 지민은 벽 너머로 다시 신호를 보낸다. 지금이야 움직여야 해. 정유진은 결연한 눈빛으로 독방 문 쪽으로 다가선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계획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복대는 점점 더 크고 작은 소란과 불안한 공기가 퍼진다. 정유진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다짐만이 남아있다. 누구도 2번 나를 무릎 꿇리지 못한다. 오늘 밤 모두가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침묵과 소란이 뒤섞인 새벽. 감옥은 폭풍 전야의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다. 새벽 2시를 조금 넘긴 시간. 감옥 전체는 폭풍 직전의 긴장감으로 뒤덮여 있다. 복도 저편 교도관들은 서로 무전을 주고받으며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다. 수감자들 역시 침묵 속에서 각자의 계획과 두려움 그리고 결의를 안고 숨을 죽인다. 독방 안 정유진은 침대 끝에 앉아 손바닥에 숨겨둔 군번줄을 꽉 쥔다. 심장이 점점 더 빠르게 뛰고 이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낀다. 갑자기 복대서 누군가 비명을 지른다. 교도관들이 소리치며 달려가고 여러 방의 문이 동시에 쾅쾅 흔들린다. 지민이 벽 너머로 신호를 보낸다. 지금이야 신호를 따라 움직여. 정유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문 앞으로 다가간다. 밖에서는 복도 전체가 혼란에 휩싸인다. 교도관 한 명이 급하게 문을 열고 문제 있나? 라고 외친다. 그 순간 운동장 쪽에서 큰 폭발음이 들리고 사이렌이 다시 울린다. 모든 교도관들이 패닉에 빠져 방향을 잃은 듯 우왕좌왕한다. 정유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지민과 맞춘 암호대로 3번 바닥을 두드리고 문틈을 이용해 바깥 상황을 관찰한다. 한 여수감자가 복도 끝에서 손을 들고 신호를 보낸다. 그 왼손 약지엔 붉은 실이 없다. 그녀가 진짜 동료임을 알아본 정유진은 빠르게 몸을 움직인다. 교도관들이 혼란 속에 수감자들을 제압하려 들지만 여러 명의 수감자들이 동시에 계획된 암호로 저항을 시작한다. 그 와중에 복도 한가운데에서 왼손 약지의 붉은 실을 맨 수감자가 누군가에게 슬쩍 신호를 보낸다. 정유진은 이를 놓치지 않는다. 저 사람이야? 배신자는 바로 저 여자야. 지민이 옆방에서 표식 확인 이동이라고 짧게 외친다. 교도관 한 명이 배신자 수감자와 짧게 눈을 마주친다. 2 사람 사이에 수상한 암호가 오간다. 정유진은 복도 문틈 사이로 그 장면을 똑똑히 지켜본다.
순간 운동장 쪽에서 큰 폭발음이 다시 들리고 교도관들이 일제히 그쪽으로 몰려간다. 정유진과 동료 수감자들은 이 혼란을 틈타 암호대로 감옥 안에서 각자 움직이기 시작한다. 지민은 복도 구석에서 2명의 동료와 함께 교도관이 남긴 열쇠 꾸러미를 재빨리 챙긴다. 정유진은 독방문을 힘껏 밀어 틈을 만든 뒤 기회를 포착해 밖으로 나온다. 배신자 수감자는 마지막까지 교도관들과 신호를 주고받으며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위기에 몰린다. 정유진이 그 앞에 나타나 차갑게 말한다. 네가 끝까지 우리를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배신자 수감자는 놀라서 뒷걸음질 친다. 지민과 동료들이 그를 둘러싼다. 이제 끝이야. 정유진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하다. 교도관들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감옥 전체에 새로운 암호가 퍼진다. 정유진과 동료들, 그리고 배신자와 교도관들 사이의 마지막 대치가 시작된다. 혼란 속에서도 정유진은 한순간도 집중을 풀지 않는다. 주변의 소란 교도관들의 무전 수감자들의 조용한 속삭임까지 모두 하나의 신호로 이어진다. 배신자 수감자는 마지막 희망을 잃은 듯 흔들리는 눈빛으로 도망칠 길을 찾는다. 하지만 지민과 동료 수감자들이 빈틈없이 그를 애워싸고 있다. 교도관 한 명이 결국 배신자 수감자에게 다가가 작게 속삭인다. 네가 약속한 정보 아직 유효한 거지. 배신자 수감자는 불안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나 그 모든 장면을 정유진은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정유진이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다. 네가 넘긴 정보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동료가 쓰러졌는지 알아. 배신자 수감자는 말을 잇지 못한다. 운동장 쪽에서 다른 수감자들이 암호 신호를 보내온다. 진입, 시작, 준비. 지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결정할 시간이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라고 말한다. 배신자 수감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돌연 달려 교도관에게 안긴다. 교도관은 배신자를 재빨리 보호하려 감방 뒤편으로 이동한다. 그 순간 복도 반대편에서 2명의 동료 수감자가 비상열쇠로 다른 방을 열고 나머지 동료들을 해방시킨다. 소란은 점점 더 커진다. 사이렌 소리는 멈추지 않고 감옥 전체가 일촉즉발의 위기감으로 가득하다. 정유진은 동료들에게 각자 위치에서 신호를 기다려 우리 모두 끝까지 살아남는다 라고 힘있게 외친다. 지민이 동의의 신호를 보낸다. 다른 동료들 역시 각자 암호로 화답한다. 교도관들은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최루탄과 방패를 들고 달려오지만 수감자들의 움직임은 이미 한 번 정해진 길을 따라가고 있다. 이 순간 정유진은 침착하게 감옥의 중심을 향해 나아간다. 벽 너머의 동료 복도, 끝해적, 그리고 감시 카메라의 눈까지 모두가 서로를 노려보고 있다. 마지막 결전의 순간 정유진은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이번엔 절대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는다. 그녀의 눈빛엔 결연한 각오와 뜨거운 복수의 불꽃이 타오른다. 감옥 전체가 혼돈에 빠진 가운데 사이렌 소리가 끊임없이 울리고 교도관들은 무전을 주고받으며 혼란을 진압하려 분주히 움직인다. 수감자들 사이에는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결연한 용기가 뒤섞여 있다. 정유진은 동료 지민과 나란히 복도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이동한다. 복도 양쪽에는 이미 여러 명의 동료 수감자들이 암호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운동장 쪽에서는 탈출을 시도하는 소수의 수감자들과 그들을 막으려는 교도관들이 뒤엉켜 짧은 비명이 오가고 플라스틱 방패와 곤봉이 부딪히는 소리가 퍼진다. 정유진은 눈빛만으로 지민과 계획된 신호를 주고받는다. 둘은 동시에 복도 끝 비상문 쪽으로 이동한다. 그곳엔 이미 배신자 수감자와 교도관 2명이 몰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교도관 한 명이 다급히 말한다. 이쪽으로 나오면 박 차량까지 안내해 줄 테니 정보만 확실하게 넘겨라. 배신자 수감자는 불안하게 주위를 살핀다. 그러나 그 순간 정유진이 차갑게 다가서며 교도관과 배신자 사이를 가로막는다. 여기서 끝이야. 정유진의 목소리는 낮지만 강렬하다. 배신자 수감자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친다. 지민이 교도관에게 말한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어. 다른 교도관들도 다 알고 있어. 교도관은 갑자기 무전을 꺼내 이쪽에 이상한 움직임이라며 소리를 지른다. 그러나 이미 운동장과 복도 곳곳에서 동료 수감자들이 교도관들의 동선을 막고 있다. 교도관 한 명이 방패를 들고 정유진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선다. 멈춰 더 다가오면 바로 제압한다.
정유진은 눈을 똑바로 마주친다. 이제 그런 위협 아무 소용없어. 지민은 빠른 동작으로 교도관이 들고 있던 방패를 빼앗아 복도 한쪽으로 던진다. 여기 있는 누구도 더 이상 억울하게 쓰러지지 않을 거야. 배신자 수감자는 교도관 뒤에 숨으려 하지만 정유진과 동료들이 그를 완전히 포위한다. 그때 운동장 쪽에서 커다란 폭발음이 다시 한번 들린다. 교도관들은 당황해 달려가고 복대는 오직 정유진, 지민, 그리고 배신자만 남는다. 정유진이 한 걸음 더 다가가 배신자를 바라본다. 네가 넘긴 정보로 내 동료들이 어떻게 당했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거야. 배신자 수감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는 살고 싶었을 뿐이야 라고 중얼거린다. 정유진은 미동도 하지 않는다. 너 하나 살자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됐는지 기억해라. 침묵이 감옥을 휘감고 어둠 속에서 이제 누구도 숨지 않는다. 복도와 운동장에서는 아직도 사이렌 소리와 비명 교도관들의 다급한 무전이 뒤엉켜 감옥 전체가 폭풍 속에 빠진 듯한 분위기다. 정유진은 동료들과 함께 배신자 수감자를 포위한 채 조용히 숨을 고른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하던 배신자의 얼굴에는 완전히 두려움과 후회의 빛이 번진다. 지민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정유진은 잠시 침묵한 뒤 냉정하게 대답한다. 법이 아무 힘도 없는 세상이라면 우리가 직접 심판해야지. 교도관 한 명이 무전을 붙들고 비상사태 모든 출입구 봉쇄 수감자들 전원 통제 필요라며 절박하게 외친다. 그러나 이미 여러 방의 문이 비상열쇠로 열렸고 수감자들은 각자 계획된 신호에 따라 움직인다. 운동장 한쪽에서는 몇몇 동료가 교도관의 무기를 빼앗아 교도관들을 제압한다. 감옥의 권력 구조가 한순간에 뒤집히기 시작한다. 이때 배신자 수감자가 마지막 몸부림을 치며 정유진에게 애원한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이야. 정유진은 냉정하게 고개를 젓는다. 네가 살고자 했던 그 한 번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목숨을 앗아갔는지 정말 모르는 거냐. 지민이 고개를 끄덕인다. 지금부터는 우리 방식대로 한다. 누구도 다시는 배신하지 못하게. 그때 복도 끝에서 상원 의원들과 연결된 간부 교도관이 수감자 무리에 끼어 도망치려다 동료들에 의해 붙잡힌다. 당신들도 여기서 끝이야. 정유진의 목소리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싸늘한 각오가 담겨 있다. 교도관들은 점점 더 제압당해 뒤로 물러서고 동료 수감자들은 복도 곳곳에 모여 계획된 역할을 수행한다. 감옥 전체가 수감자와 권력의 대치선으로 나뉘는 순간이다. 그 혼란 속 정유진은 감옥 중심을 향해 걸어간다. 동료들이 그 뒤를 따른다. 누구도 이제 예전의 질서로 돌아갈 수 없다. 정유진의 눈빛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 마지막 심판이 곧 시작된다. 경찰차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감옥 담장 너머로 점점 가까워진다. 복도 곳곳에서는 동료 수감자들이 임시 지휘를 맡아 교도관들과 대치하거나 도망치는 권력자들을 포위한다. 정유진은 감옥 중심에서 동료들과 마지막 점검을 한다. 지민이 숨을 몰아쉬며 말한다. 밖에 경찰이 도착하면 우릴 진압하려 들 거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정유진은 냉정하게 말한다. 우린 더 이상 숨지 않는다. 우리가 당해온 부당함, 그리고 진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거야. 그 순간 방송실에서 한 동료가 감옥 전체의 목소리를 울린다. 이제 모두 각자 맡은 자리에서 움직여 경찰이 들어오면 우리의 요구를 명확히 밝히자. 수감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한 명씩 각자 위치로 이동한다. 복도 한쪽에서는 상원 의원과 결탁했던 간부 교도관이 마지막 발악을 한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 내가 무슨 죄냐고. 정유진은 차분하게 다가간다. 당신이 무시한 작은 목소리들이 오늘 이 감옥을 뒤엎은 거야. 교도관은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얼굴로 마지막까지 저항하려 하지만 주변의 수감자들이 그를 둘러싼다. 밖에서는 경찰 특공대가 담장 너머로 확성기를 들고 경고 방송을 시작한다. 모든 수감자와 교도관은 즉시 저항을 멈추고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리라. 지민이 속삭인다. 이제 정말 끝이 다가오고 있어. 정유진은 잠시 눈을 감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금까지 희생된 동료들 이 감옥에서 살아남으려 몸부림치던 자신이 스쳐 지나간다. 경찰이 감옥 문을 강제로 열고 특공대가 복도로 진입한다. 한 경찰이 저항하면 바로 진압한다라고 외친다.
정유진은 조용히 손을 들어 경찰 쪽을 바라본다. 우리는 진실을 원한다. 이 감옥 안의 부패와 상원 의원의 죄를 세상에 밝힐 기회를 달라. 순간 교도관 중 한 명이 갑자기 경찰 앞으로 뛰어나와 수감자들을 모함하려 한다. 저 사람들은 폭동을 일으킨 범죄자들입니다. 우릴 구해주세요. 정유진은 분노를 억누르며 크게 외친다. 우린 단 한 번도 정의로운 대우를 받은 적 없다.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밖의 경찰 특공대는 점점 더 긴박하게 움직인다. 확성기에서는 계속해서 모든 수감자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투항하라는 명령이 반복된다. 그러나 감옥 안은 여전히 수감자들의 결연한 저항으로 가득하다. 각 방에서는 아직도 두려움에 떠는 사람과 끝까지 버티려는 사람들이 뒤섞여 있다. 방송실에서 동료 수감자가 이어서 외친다. 이제 누구도 홀로 두지 않는다. 우리 모두 살아남아 이 진실을 세상에 증명해야 한다. 몇몇 수감자들이 자신의 억울했던 사연을 경찰과 기자들에게 절규하듯 외치기 시작한다. 우린 잘못한 게 없어. 권력자들의 장난에 희생된 거야. 억울하게 갇힌 사람도 있다는 걸 밝혀야 해요. 경찰 특공대 내부에서도 일부 경찰이 망설이는 표정을 짓는다. 경찰 내부 통신에서 과잉 진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수감자들 진술을 먼저 듣자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 순간 상원 의원 측과 결탁했던 교도관 한 명이 비밀리에 외부와 통화하려다 정유진에게 붙잡힌다. 정유진이 차갑게 말한다. 이 감옥이 바뀌는 순간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 교도관은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숙인다. 밖에서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감옥 담장 위로 수감자들과 경찰, 그리고 교도관의 대치 상황을 생중계한다. 지민은 작은 목소리로 정유진 이젠 진짜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어 라고 말한다. 정유진은 담담하게 대답한다. 우린 여기서 끝까지 싸운다. 진실을 포기하지 않으면 누군가 반드시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거야. 경찰이 마침내 수감자 대표와의 대화를 제안한다. 이제 누구든 대표로 나와 직접 진술하라. 정유진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간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된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굳은 목소리로 말한다. 이 감옥의 진실을 이제 세상에 말할 시간이 왔다. 정유진은 경찰과 기자들 앞에 천천히 발걸음을 내딛는다. 모든 수감자와 교도관, 그리고 밖의 기자와 경찰 특공대까지 그녀의 작은 몸짓 하나에도 숨을 죽인다. 경찰 특공대장이 먼저 말한다. 대표 수감자 지금 이 자리에서 요구사항을 명확히 밝혀라. 폭동을 중단하면 너희 진술을 공식적으로 듣겠다. 정유진은 침착하게 시선을 돌려 동료들과 교도관들, 그리고 담장 너머의 카메라들을 바라본다. 우리는 오늘 이 감옥에서 일어난 모든 부패와 불의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여기 섰다. 한 기자가 소리친다. 구체적으로 어떤 진실입니까? 정유진이 또렷한 목소리로 답한다. 상원 의원들과 결탁한 교도관들이 죄 없는 이들을 고문하고 거짓 증거로 더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습니다. 이 안에서 벌어진 모든 비리는 상부까지 보고되어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교도관 한 명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다. 저도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감자들 사이에 조용한 탄식이 흐른다. 기자들은 더욱 공격적으로 질문을 던진다. 증거가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외부와 연락하고 있습니까? 정유진은 운동장 구석에 숨겨뒀던 USB를 조심스럽게 꺼내 경찰 쪽으로 건넨다. 여기엔 모든 대화 녹음과 내부 CCTV 자료 고문과 협박 조작의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경찰 특공대장이 이를 받아 경찰 기술팀에게 즉시 분석을 명령한다. 자료가 사실로 확인되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모든 부패 교도관과 공범을 체포하겠다. 그 말을 들은 상원 의원 측과 결탁한 일부 교도관들이 순식간에 도망치려다 수감자들과 경찰에 의해 붙잡힌다. 한 기자가 다시 묻는다. 당신은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모든 걸 폭로하려 했습니까? 정유진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담담하게 답한다. 나는 여기 있는 수많은 억울한 목숨과 동료를 위해,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 정의라는 단어가 남아있길 믿고 싶어서다. 밖에서는 실시간으로 이 장면이 인터넷과 뉴스로 송출된다. 담장 밖 시민들이 응원 구호를 외치고 몇몇은 눈물을 흘린다. 경찰 내부에서도 지금이야말로 정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자 중 한 명이 더 날카롭게 묻는다.
당신들은 단순히 피해자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폭력의 주동자입니까? 순간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다. 몇몇 경찰은 수감자들을 경계하며 권총에 손을 얹는다. 그러나 정유진은 눈을 피하지 않고 답한다.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수년간 목숨과 인권을 빼앗겼고 이제야 진실을 드러낼 기회를 잡은 것뿐이다. 한 동료 수감자가 흐느끼며 외친다. 저희는 죄가 없어요. 이 감옥 안에서 벌어진 모든 고통을 이제는 세상이 알아야 해요. 경찰 특공대장은 동요하는 부하들에게 차분하게 모두 지시를 기다려라 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경찰 기술팀이 USB 분석을 마치고 특공대장에게 보고한다. 이 자료는 조작되지 않았고 다수의 불법 고문 증거 조작 상부 보고 무시 등이 담겨 있습니다. 순간 현장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와 경찰의 무전 소리, 수감자들의 안도 섞인 울음으로 혼란에 휩싸인다. 특공대장이 공식 발표를 한다. 현재 이 감옥에 대한 수사 및 책임자 체포를 시작하겠다. 모든 수감자는 당분간 외부 진술이 허용된다. 이 말에 수감자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리고 밖에서는 시민들의 응원 구호가 더욱 커진다. 그 와중에 한 교도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한다. 저도 두려웠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유진은 그의 고백을 조용히 받아들이며 마지막 힘을 짜내듯 말했다. 이제 모든 게 드러났다.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경찰 수사팀이 감옥 곳곳에서 하나씩 교도관과 수감자를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한다. 밖에는 카메라와 시민들이 시위를 이어가며 진실을 밝혀라, 모든 책임자를 처벌하라, 구호가 밤새 울려 퍼진다. 조사실 안 정유진은 강한 조명을 받으며 수사관들과 마주 앉는다. 폭동 당시 수감자들에게 지시를 내린 게 사실입니까? 네. 침묵이 반복되는 한 이 감옥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수사관이 노트를 덮으며 말한다. 많은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정유진은 조용히 손을 모아 고개를 저으며 답한다. 누군가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밖에서 동료들이 창문을 통해 응원의 눈빛을 보낸다. 그때 경찰차에서 수갑찬 교도관과 상원의원 비서들이 차례로 끌려온다. 뉴스에서는 감옥 내 폭력과 권력형 비리 실체 밝혀져 특보가 이어지고 SNS에는 자화간 정유진 진실폭로 감옥개혁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에 오른다. 지민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우린 살아남기 위해 매일 견뎌야 했어요. 정유진 언니가 아니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 라고 인터뷰한다. 교도관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책임을 미룬다. 윗선이 시켜서 한 일이다. 나는 사실 아무것도 몰랐다. 경찰은 모두를 법정으로 인계한다. 밤이 되자 감옥 담장 너머로 시민들의 촛불이 강물처럼 흐른다. 경찰 간부는 폭동과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는 따로 계속됩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들의 용기 덕분에 진짜 변화가 시작됐다는 걸 알아두세요. 라고 말한다. 정유진은 잠시 밖을 바라보다 자신에게 조용히 묻는다. 내가 바란 정의란 무엇이었나? 복수인가? 구원인가? 지민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손을 꼭 잡는다. 언니 무서워도 끝까지 같이 가자. 그 순간 TV 생중계 화면에 상원 의원이 얼굴을 가리고 경찰차에 타는 모습이 클로즈업된다. 기자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감옥의 진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유진은 고개를 들어 한마디를 남긴다. 이제 누구도 고통 속에 침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밤이 완전히 내려앉고 감옥도 세상도 새로운 아침을 기다린다. 감옥 스캔들이 전국을 뒤흔든 후 서울 시내 주요 도로는 끝없는 시위와 촛불 집회로 마비된다. TV에서는 한국 민주주의 최대의 위기, 감옥개혁 촉구 전국적 물결 자막이 연달아 흘러나온다. 국회 특별청문회 정유진은 피해자 대표로 증언대에 선다. 뒤에는 지민과 동료 생존자 한쪽에는 배신자 수감자와 교도관 대표 정면에는 국회의원 언론 시민단체 가족들이 자리 잡고 있다. 국회의장이 엄중하게 선언한다. 오늘 이 자리는 진실의 시작입니다. 모두 국민 앞에 사실만을 말하십시오. 첫 증언은 피해자 가족 어머니가 마이크를 잡는다. 제 아들은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혀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살려내라 이 비극의 책임자들아. 그 외침에 방청석이 울음바다가 된다. 이어 정유진이 고개를 들고 단호하게 말한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인간이고 한국의 딸입니다. 이 감옥의 시스템은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었고 누구든 희생자로 만들었습니다. 한 보수 야당 의원이 소리친다. 감정파리 말고 구체적 증거를 대시오. 정유진은 USB 수기 노트 교도관, 녹취록, 모든 자료를 내밀며 말한다. 여기 있습니다. 고문 협박 조작, 상원 의원까지 연루된 모든 기록입니다. 국회의장 증거는 곧바로 검찰에 이관합니다. 관련자 모두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청문회는 피해자 교도관, 상원 의원 내부 고발자, 각자의 증언이 이어지며 점점 분위기가 뜨거워진다. 밖에서는 진실 밝혀라, 국가가 사죄하라, 모든 피해자에게 배상하라, 구호가 메아리친다. 뉴스 스튜디오에서는 전 현직 판사 변호사 심리학자 인권활동가가 사건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인다. 패널 1. 이건 단순한 감옥 개혁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정의에 대한 전면 도전입니다. 패널 2. 그러나 집단 폭동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SNS와 유튜브 해외 주요 언론도 대한민국 진실을 마주하다 한국형 감옥 반란 세계의 경종 특집 보도를 쏟아낸다. 밤 임시보호시설에서 지민과 동료 생존자들이 모여 처음으로 웃으며 밥을 나눈다. 지민이 물컵을 들며 말한다. 이제 우리 진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정유진은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본다. 그 순간 국회에서는 감옥개혁 3법 전원 만장일치 가결 함성이 터지고 거리의 시민들은 서로 부둥켜 안으며 눈물을 흘린다. 한편 교도관 대표와 상원 의원 측 변호인은 법정 구속 최종 판결을 앞두고 마지막 진술 기회를 가진다. 교도관 대표, 저는 모든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사회 모두가 침묵의 공범이었음을 국민께 고백합니다. 법정에선 피해자 가족 생존자 시민들이 오랜 박수와 눈물로 진정한 마침표를 찍는다. 뉴스 앵커 멘트. 오늘 대한민국은 아픔과 정의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택했습니다. 정유진의 독백. 누군가 진실을 말하면 세상은 변한다.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이 나라를 끝까지 지키고 싶다. 대한민국이 감옥 스캔들로 뒤집힌 지도 한 달이 지났다. 국회와 청와대 거리의 시민, SNS 세계 언론까지 아직도 진실의 파장이 끝나지 않았다. 서울 한복판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피해자들과 연대한 촛불 집회를 이어간다. 정의로운 사회를 원한다. 진실을 외면하지 마라. 구호가 밤하늘을 찢는다.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피해자 대표단, 생존자 가족 인권 변호사 언론 국제 인권단체와 원탁 대담을 연다. 대통령 정부를 대표해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약자도 침묵 속에 고통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전면 개혁하겠습니다. 정유진, 저는 아직 죄인 신분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진실을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국가가 침묵하지 않고 상처받은 모든 이들을 안아주면 저 같은 피해자는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지민 생존자 처음엔 단지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제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싶어요. 외신기자 이번 개혁이 글로벌 롤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끝까지 투명한 감시와 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까? 대통령 인간 존엄과 인권은 단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대화 중간 국회에선 격렬한 논쟁이 이어진다. 보수 의원 폭동의 책임자를 가볍게 봐선 안 된다. 진보 의원 집단의 저항이 아니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입니다. 감옥개혁 실무위원회 현직 교도관 피해자 가족, 심리학자 전직 판사 인권활동가가 끝장 토론을 이어간다. 교도관 대표, 우리는 명령을 따랐지만 이제야 진실을 고백합니다. 모두가 침묵의 공범이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 이제야 국가가 들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죄와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SNS와 유튜브는 정의란 무엇인가, 감옥개혁, 3법 통과, 국가 사죄와 배상, 생중계와 해설 영상으로 폭주한다. 반 피해자와 생존자들은 국가가 마련한 임시보호시설에서 서로를 안고 처음으로 따뜻한 식사를 나눈다. 지민 이렇게 평범하게 앉아있는 게 이젠 꿈 같아. 정유진 우리의 증언이 누군가의 삶을 바꿨기를 바라. 한편 법원에서는 상원 의원과 교도관 등 주요 가해자 20여 명의 최종 선고 공판이 열린다. 판사 권력, 남용 인권, 유린 명예훼손 집단, 고문 및 조작 모든 범죄를 엄중히 심판한다.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즉시 배상과
명예 회복을 약속한다. 법정에는 피해자 가족들의 눈물과 박수 언론의 플래시 피고인들의 고개 숙임이 어우러진다. 한 언론인은 정유진에게 질문한다. 당신은 복수입니까? 정의입니까? 정유진, 저는 정의를 원했습니다. 복수는 나를 파괴하지만 정의는 모두를 구합니다. 해외 인권단체 대표. 오늘의 한국은 진실과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거리 곳곳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피해자 추모와 희망의 콘서트를 연다. 정유진은 숙소에서 창밖의 촛불과 노랫소리를 들으며 마지막 편지를 쓴다. 이제 나는 죄인일 수도 영웅일 수도 없다. 다만 진실을 말한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희망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것이다. 감옥개혁이 도입된 지 3달이 넘어서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갈등과 열기 속에 있다. 정유진은 언론 시민단체 피해자 가족교도관, 노조개혁 반대파 국제인권단체 등 수많은 집단의 시선 한가운데 선다. 서울 광장 수천 명의 시민과 학생 생존자 가족들이 피해자를 응원하는 촛불 집회를 연다.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 국가는 잊지 마라. 거리마다 구호가 퍼진다. 그날 국회 특별청문회가 생중계된다. 여당, 야당, 시민사회, 법무부 피해자 대표 교도관, 가족 언론, 국제인권기관까지 모두 모여 치열하게 맞선다. 여당 대표 새 감옥감독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와 시민 피해자 대표가 직접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대표, 그렇다고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 수는 없습니다. 현직 교도관의 명예도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피해자 대표, 중년 여성 국가가 오랜 세월 우릴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침묵이 깨어지는 날입니다. 교도관 노조 대표 많은 교도관도 상부의 압력과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희생당했습니다. 명예회복과 심리치유가 필요합니다. 법무부 장관 이제부터 모든 감옥은 공개감시인권 원칙 민간감독 체제로 전환됩니다. 청문회장 뒤 언론인과 SNS 생중계팀은 질문을 쏟아낸다. 피해자 보상금과 명예회복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해 교도관 상원의원 처벌 국민 눈높이에 맞습니까? 피해자 가족 모임에서 할머니 한 분이 울면서 말한다. 돈보다도 진짜 사과가 더 필요해요. 내 아들, 내 손주처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주세요. 전역 생존자 지원센터에서는 정유진과 지민 동료, 생존자 가족, 새로 만난 피해자들이 모여 서로를 안고 눈물과 위로를 나눈다. 지민, 우리가 서로를 지킬 수 있다는 것만으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정유진, 이제 우리의 목소리가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믿어요. 한편 대법원에서는 20명이 넘는 교도관과 상원의원 법무부 고위 인사의 항소심 재판이 치열하게 이어진다. 판사 국가 권력을 남용하고 인권을 유린한 죄 명예와 법을 저버린 모든 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린다. 피고인 변호사 명령만 따랐을 뿐 실질적 책임은 상부와 정치권에 있습니다. 국회에선 감옥개혁 3법,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 특별법, 공공기관 투명성 강화법 등이 마침내 통과된다. 청문회가 끝나자 국제인권단체 대표가 현장 인터뷰를 요청한다. 한국의 변화가 전 세계에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감시와 참여로 더 나은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SNS에는 피해자 가족, 응원, 교도관, 명예회복, 한국형 감옥개혁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오른다. 교도관 가족 모임에선 아버지가 딸을 껴안으며 속삭인다. 나는 누군가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한때 죄인이기도 했지. 이제 진짜 용서를 구하고 싶어. 정유진은 시민위원회 초청으로 전국 각지에서 강연을 이어간다. 강연장엔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활동가, 전직 피해자 교도관 가족, 심지어 개혁에 반대하는 보수 인사도 찾아온다. 청년 정의란 게 정말 이뤄질 수 있을까요? 정유진 정의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매일 싸우고 질문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변화의 힘입니다. 밤 지민과 생존자 동료들은 광장 한복판에서 촛불을 들고 서로를 안아준다. 지민, 우리 삶은 더 이상 과거의 희생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이야. 정유진 내레이션 이 싸움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진짜 정의는 모두가 포기하지 않을 때,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감옥개혁이 시행된 지 넉 달, 대한민국의 풍경은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갈등과 기대 불안과 희망이 교차한다. 서울시청 앞 대광장 수천 명의 시민 학생 피해자, 가족 생존자, 교도관,
가족 인권단체, 보수, 반대파 정치인들이 함께 모여 진실과 화해의 대행진에 참가한다. 사회자 우리는 서로 다른 아픔을 안고 있지만 오늘만큼은 미래와 용서를 위해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무대 위 정유진 지민 피해자 가족, 대표 교도관, 가족 대표 청년 인권활동가, 그리고 개혁 반대파까지 서로 마이크를 돌리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눈다. 정유진 진실을 밝히는 건 복수나 비난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 싸움은 끝이 납니다. 피해자 가족 대표 국가가 우릴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옆에 누군가 손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끝까지 함께 해주길 바랍니다. 교도관 가족 대표, 우리 가족도 동료도 억울함과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상처는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진짜 변화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청년 인권활동가 오늘의 정의는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만 희생자가 되고 누군가만 영웅이 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사회자, 자, 이 촛불을 모두 함께 들어 올립시다. 상처와 두려움을 넘어 희망의 물결을 만듭시다. 수천 개의 촛불이 대광장을 가득 채운다. 사람들은 서로 안아주고 울고 웃으며 마지막까지 손을 놓지 않는다. 그날 저녁 KBS, MBC, SBS, JTBC 등 모든 방송사가 진실과 화해의 밤 특집을 생중계한다. 각계각층의 시민 전 현직 교도관 피해자, 가족 인권 변호사, 심리학자, 정치인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열린 토론이 이어진다. 인권 변호사의 싸움은 법정이나 언론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 시작은 오늘 이 자리 모두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입니다. 보수 농액 집단 분노가 또 다른 부리로 변하지 않으려면 교육과 사회적 합의 개인의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생존자 대표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린 모두 용서와 정의,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밤 생존자 지원센터에서는 지민이 손수 만든 저녁 식탁을 동료들과 함께 나눈다. 지민, 이렇게 평범한 식사가 이젠 기적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함께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새로운 희망이에요. 정유진은 창가에 앉아 대광장에 남은 촛불과 거리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를 가만히 바라본다. 그때 동료 생존자가 다가와 정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내가 힘들 때 언니 목소리가 없었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고마워요. 정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답한다. 우린 서로의 삶을 구한 거야.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의 힘이 되어줄게. 한편 국회에서는 피해자 명예 회복 특별법, 교정공무원 지원 강화법, 심리치유와 사회복귀 지원법 등 새로운 법안들이 연이어 통과된다. 여당 의원 이제 인권 존엄화해가 국가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누구도 혼자 고통받지 않게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야당 의원 보수와 진보 피해자와 가해자를 넘어 진정한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갑시다.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피해자 대표단, 교도관 가족 대표 생존자 인권 변호사, 사회 각계 인사와 함께 진실과 화해의 오찬을 가진다. 대통령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고 끝까지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실과 정의가 공허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 숨쉬는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외신 기자, 한국의 변화가 전 세계에 긍정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감시와 개혁의 의지를 계속 보여주시겠습니까? 대통령 변화는 한 번의 혁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매일의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밤늦게 정유진은 지원센터 작은 방 창밖을 바라본다. 광장에는 여전히 수많은 촛불이 밤하늘을 밝히고 멀리서 합창소리가 울려 퍼진다. 지민과 동료 생존자들은 창문을 열고 노랫소리를 함께 듣는다. 지민, 우리 드디어 새로운 세상에 도착한 걸까? 정유진 내레이션 용서는 완벽하지 않아도 누군가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잡을 수 있다면 진짜 미래가 시작된다. 상처는 영웅이 아니라 살아남은 모두의 몫이다. 감옥개혁과 진실의 바람이 불어온 지 반년.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과거의 침묵에 머물러 있지 않다. 대법원 20명이 넘는 교도관과 상원의원 법무부 고위 인사들이 마지막 선고를 받는다. 판사 국가 권력을 남용한 모든 범죄 인권을 유린하고 거짓으로 일관한 모든 책임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린다.
이제 피해자들의 명예는 국가가 직접 회복할 것이다. 법정 안팎은 피해자 가족들의 눈물, 생존자 동료들의 안도와 박수 언론의 플래시 가해자들의 고개 숙임이 교차한다. 한 언론 기자가 정유진에게 다가가 묻는다.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정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차분히 대답한다. 이제야 진짜로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도 다시 고통 속에 침묵하지 않길 바랍니다. 지민과 동료 생존자들은 국가 지원으로 새로운 보금자리와 심리치유 직업훈련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한다. 지민 처음엔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내 목소리를 누군가 들어준다는 게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동료 생존자, 이제는 과거의 상처로만 남지 않을 거야. 서로를 지키면서 조금씩 나아가 볼래. 피해자 가족들은 국가보상금과 명예회복 증서를 받고 기자회견장에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피해자 가족 대표, 우리의 아픔이 헛되지 않았음을 오늘 처음 믿을 수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 그리고 서로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편 교도관 가족과 노조는 명예회복과 처우 개선을 위한 새로운 대책위 구성 심리 상담과 재취업 지원 등 현실적인 제도약을 준비한다. 교도관 가족 대표, 우리는 더 이상 침묵의 공범이 되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국회와 청와대에서는 진실과 화해의 선언문이 발표된다. 대통령, 이제 국가의 진정한 역할은 누구도 홀로 고통받지 않게 함께 걷는 것입니다. 오늘의 아픔이 내일의 희망이 되도록 변화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전국 곳곳의 도시와 마을, 학교, 교도소, 교정시설 수많은 사람이 TV와 인터넷, 라디오를 통해 진실과 화해의 밤 생중계를 지켜본다. 생존자 지원센터 정유진은 긴 밤을 지새우며 새로운 일기를 쓴다. 나는 죄인일 수도 영웅일 수도 없다. 다만 한 사람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믿고 싶다. 진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자의 것이다. 창밖 광장엔 여전히 작은 촛불이 바람에 흔들린다. 정유진은 오래된 상처와 눈물을 뒤로하고 새벽을 향해 조용히 문을 연다. 지민이 다가와 미소를 짓는다. 지민 언니, 이제 정말 시작이야. 우리 모두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거야. 정유진, 그래,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야. 감옥개혁과 상원의원 교도관 비리 사건을 둘러싼 대한민국 사회의 거대한 변화는 수많은 희생과 용기 치열한 갈등 끝에 진실과 화해, 그리고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간다. 정유진과 지민 동료 생존자 피해자 가족들은 국가의 사과와 명예회복, 사회복귀 지원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가해자들은 법정 최고형을 받았고 교도관 가족과 노조는 명예회복과 처우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제도약을 준비한다. 국가와 사회 시민 모두가 아픔을 나누고 용서하며 진짜 통합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간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끝내 세상을 바꿨고 이제 누구도 침묵 속에 고통받지 않게 국가가 함께 걷기로 약속한다. 정유진의 마지막 독백처럼 진실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의 목소리에서 시작된다. 우리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서로의 손을 잡을 때 진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남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주변에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정의와 진실 그리고 화해의 의미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주세요.